안녕하세요. 저는 당신이 눈송이가 되어 녹는 동안이라는 희곡을 집필한 작가 최은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를 쓴 작가 이다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슈퍼마켓 작가 김원희입니다.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낯선 네 사람이 그 상실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서로로 인해서 조금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는 병원에 머물고 있는 두 고등학생의 이야기예요. 스리와 현이가 있는데 스리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고 현이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정체불명의 아이 Y가 있는데요. 이 Y가 등장하면서 숨겨졌던 진실 그리고 감정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라는 작품은 한적한 시골의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이제 꿈을 위해 일찍이 도시로 떠난 세영과 그리고 시골에 남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동민이의 이야기입니다. 아마 저희 나이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현실과 꿈의 타협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10대의 마지막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는 것 같고 20대의 마지막은 꿈과 현실에 타협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제 이야기에서는 그걸 가장 녹여내고 싶었고 그래서 동민이와 세연이라는 캐릭터가 10대와 20대를 보여주면서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 꿈과 현실을 헤쳐나가는지 그 작품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제 우연히 헌혈을 하러 갔다가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기에 저도 이제 가족을 간병하게 되었었고 그 병원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지만 가족을 돌봐야 되는 영케어러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저도 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. 그때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, 같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다르고,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점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상실이라는 주제, 키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좀 생생하게 글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집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대본에 저도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 가는 인물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지금은 그 재영이라는 캐릭터가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씩씩해 보이거든요. 가장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을 모두 모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이 희곡에서 사실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완전한 타인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조금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문득문득 있을 것 같아서 대본을 쓰면서도 가장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Y라는 인물은 이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. 이제 극 중에서는 스리랑 현이의 상황에서 이제 약간 유령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그들 사이를 막 어슬렁거리면서 그 둘을 뭔가 쿡쿡 찌르는 역할로도 나오거든요. 이제 스리는 가족을 잃은 경험 때문에 뭔가 자기의 그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지내는 친구이고 현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괜히 그냥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고
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렇게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들한테 Y가 다가가면서 뭐 이렇게 너도 힘들잖아, 너도 아프잖아, 이렇게 뭔가 쿡쿡 찌르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리와 현이의 이제 솔직한 내면,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, 또 이제 극중 장치로서는 이제 관객들이 이 극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. 이 작중 배경이 겨울인데요. 이제 슈퍼에서 꼭 생필품이나 뭐 과자만 파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슬러시도 팔고 겨울에는 호빵도 팔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호빵이라는 매개체로 좀 꿈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호빵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그 호빵 안에 피자를 넣는다는 생각을 그 미친 발상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냥 퍽퍽한 팥 앙금만 먹었을 겁니다. 근데 아무래도 꿈을 꾸는 과정이나 꿈을 이루는 과정이 그 피자를 넣는다는 그 미친 발상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호빵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고요. 호빵의 모양은 다 같지만 앙금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맛도 색도 달라지듯이 꿈은 다 다르지만 그 열정의 모양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, 혁명적인 걸로 사왔다고 동무. 혁명적인 피자 호빵. 재미없거든요. 빨리 앉아. 너는 피자 호빵, 나는 팥호빵. 아니다. 그러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먹어봐. 싫어. 나는 평생 피자 호빵만 먹을 거야. 이게 맛있는 거를 진짜. 달아.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시간이라도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대사가 가장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인물은 이제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,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이제 고민 때문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인물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겪은 후에 이제 내뱉게 되는 말입니다. 저는 이제 극중에서 스리가 수술실에 들어간 엄마를 이제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을 가장 공들여 썼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다는 경험을 직접 하다 보니까 이 장면만큼은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. 좀 더 꾹꾹 눌러서 정성스럽게 쓰고 싶다. 그 힘든 마음을,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장면을 아주 공들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. 대사 중에 세연이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텅 빈 밭에서 돌멩이랑 나뭇가지로 소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썼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,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아마도 꿈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아이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꿈만 꿨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. 그게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장면에서 가장 이 대사를 어떻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인물들이 되게 서로를 낯설어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그 인물들이 약간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지점들을 되게 세심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. 되게 사소한 순간들 같은 거, 뭔가 진짜 별거 아닌 툭 던지는 대화? 아니면 눈빛? 약간 몸짓? 약간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던가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 관계를 뭔가 쌓아가는 과정 같은 느낌도 들고, 그래서 뭔가 이제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실 때 이제 인물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어떤 포인트나 순간들을 좀 포착하면 좀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앉아도 될까요? 네. 혹시 지금 우세요? 네?
아니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세요? 아, 전 혹시 휴직 필요하실까 해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. 극 중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에서 이제 슬이, 현이, Y가 셋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가 우연히 그 눈이 오는 걸 보고 우리도 나가서 눈 싸움도 하고 눈 구경하자 하면서 이제 셋이 같이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. 거기가 제 작품에서 유일하게 그냥 그 친구들이 정말 아이들처럼 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사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병원에서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그 눈 속에서 정말 그냥 즐겁게 눈싸움도 하고 눈 가지고 노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관객분들도 단순히 신나고 재밌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. 네, 제 작품에 관람 포인트는 동민이랑 세연이가 꿈과 현실에 둘 중 어느 쪽에 타협할지 가장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좀 대본을 일부러 그냥 던져줬습니다. 그냥 그 각자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재밌게 만들어주고 각자의 고민들을 같이 나눠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여가지고 저도 어떻게 작품이 나올지 그리고 그 배우들과 연출들의 고민이 어떻게 녹아냈을지를 좀 집중하면서 나중에 공연을 볼 것 같습니다. 작가로서의 최종 목표는 사실 뭐 공연 장르를 넘어서서 뭐 영상 그리고 뭐 소설 좀 다양하게 작품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쓰고 싶어요. 제가 이제 공연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제 작품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글을 쓰고 한 작품 한 작품 만들어낼 때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그 행복이 어쩌면 제가 글을 쓰는 행복이 관객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면은 관객들도 제 글을 보면서 공감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글을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. 제10회 신진연극인 페스티벌 선정작은 오아라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